자, 국수목 강사입니다. 자, 빵꾸노트 해설입니다. 원래 저번 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목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음성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론 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좀 잘 알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가 봅니다. 자, 감정평가 2의 빵꾸노트 45페이지 첫 번째 나올 만한 거, 가치와 가격의 구별. 자,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인데 실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1번은 가치고 2번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1번 가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가치 정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암기하고 있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이익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이익도 포함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이익도 포함되고 또 금전적인 이익, 비금전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O라고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2번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된 것.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3, 4, 5번처럼 뭐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찾아줘야죠. 예를 들어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치. 그리고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가격.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가치.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가격. 그리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과거의 값이라고 해줘야죠.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가치고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주관적 추상적이다. 가치. 그리고 과거의 값이다. 가격. 가치는 현재 값이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가격이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얘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평가사 시험도 한 2년 됐고. 자, 가치 발생 요인하면 대가, 가치. 우리는 부동산을 공짜로 얻을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대가. 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효용이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두 번째는 희소하니까 그런 거죠. 희소하니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뭐가 있어야 된다?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가 효상유죠. 효상유. 그리고 효용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효용.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효용이란 재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그리고 부동산의 능력, 부동산의 효용, 부동산의 능력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으로 능력이 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은 희소성이에요. 상대적 희소성. 주의할 거. 절대적 희소성도 있어요. 절대적 희소성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도 있는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더라? 상대적 희소성이란 거. 자, 절대적 희소성은 그냥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이 부족하다고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양이 적어도 양이 적게 존재해도 우리가 찾을 이유가 없다면 가격 또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찾는 거에 비해 희소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공급이 양이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항상 두 번 나와요. 우리 경제론에서 수요하면 특징이 첫 번째 유량이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고 그 다음에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수량, 계획된 수량이고 그거 마지막이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자, 부동산의 대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력 또는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4번은 그냥 하나 포함해 놓으세요. 자, 일부 학자는 이전성이에요. 이전성. 근데 정확히 말하면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에요. 자, 일부 학자는 이전성 또는 권리의 이전 가능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암기 코드가 효상유 그리고 일부 학자는 이전성을 포함하기도 하더라. 자, 평가자 시험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자, 요걸 줬어요. 요거 이전성을 주고 이 이전성이라는 가치 발생 요인은 경제적 측면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시험을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게 틀렸죠, 이게. 왜? 아니,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라. 자, 부동산은 항상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통한 권리의 이전 가능성. 이건 당연히 법률적 측면이라고 해줘야죠. 법률적 측면. 자,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요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이 문장 하나.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일단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항상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자,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고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어떤 가치를 논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가치나 법률적 가치가 아니라 항상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 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가치. 경제적 측면의 가치를 판단하니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의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 그나마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매년 나오는 주제죠. 항상 암기 코드가 뭡니까?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단하더라. 그리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산정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활동이더라.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는 꼭 나오는 게 있죠. 뭘까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근데 얘가 지문이 기니까 확인해야 될 것만 꼭 확인하셔. 인근 지역 나오면 항상 대상이 속한 지역이다. 확인하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나오면 대상이 속해 있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더라.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그럼 유사지역이겠죠. 그리고 대상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거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 자,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은 지금까지 함정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수급권은 다른 데 보지 말고 뒤쪽만 딱 봐. 항상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고적입니다. 동일수급권은 시장이잖아요. 시장, 동일시장. 동일시장 안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 동시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개별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비교하는 게 잘 나오죠. 비교. 자, 지역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준적 표준적인 이용이고,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고, 최유효 이용.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지역의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이 나오면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이고 광역적이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겠죠. 지역 분석. 그리고 부분적이고 국지적이다. 이 국지적이란 말에, 이 국지적은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이걸 동시에 줘요. 자, 지역적이고 넓은 광역적인 개념이냐, 부분적인 국지적인 개념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넓은 개념이니까 지역 분석으로 분류되고 이쪽은 개별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항상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집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집니다. 자, 요건 뭐 쉬우면서 꼭 해결해야 될 주제죠. 자,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또 보겠습니다.